네, 반갑습니다. 7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걱정이긴 한데, 자, 이번 주 지나면 또 중복 지나고 그러면 좀 풀리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 없나요? 네, 8월 달까지는 덥다. 네, 그렇게 생각해야죠. 자, 건강 조심들 하시고, 시장은 좋게 끝났어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가 다행이죠. 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전부 다 좋게 끝났고, EU와의 협상하고 중국, 뭐 우리나라까지 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 다 끝내겠다. 당연히 이번 주 안에 끝나야 되겠죠. 8월 1일부터는 뭐 관세를 매긴다고 했으니까 이제 4일 남았어요.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 해가지고 4일 동안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성공적인 협상이 나올 것인가. 자, 이번 주에 또 긴장감이 굉장히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로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다 보합 출발해서 상승 마감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한데, 변수가 많죠. 이번 주에는 주목해야 될 변수들이 관세 있죠. 그 다음에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FOMC 29일 30일 FOMC 이틀간 진행되죠. 물론 뭐 금리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요 뉴스 보시면 힘 못 쓰는 다우지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매그니피센트 7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GDP 증가율 속보치도 발표가 되고, 제일 중요한 지표가 이거예요. GDP, 그 다음에 PCE 지표, 이 두 가지가 경제 지표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이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이 2분기 실적 공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는 30일, 애플과 아마존은 31일 날 발표한다. 주 중반에 발표가 되니까 일단 기대감과 관련된 내용들은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이 AI 관련 연간 지출 규모가 484조 원을 넘어갈 것이다. 와, 자, AI 관련한 지출 규모가 계속 커지게 되면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되겠죠. 일단 PC 지표 같은 경우는 이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상승, 지난달보다 조금 더 커졌을 것이다. 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일단은 뭐 괜찮기는 한데, 이게 가격 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 관련한 부분들 또 주목을 받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될 수 있겠고, FOMC에서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겠지만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또 그것도 시장에는 괜찮은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생각 자체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은 좀 애매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소수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금리를 이제는 좀 내려야 한다라는 거요.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연준 위원들도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를 이번에 좀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 힌트를 주게 되면 아마 지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고용지표 또 발표되기도 하고요. 8월 1일 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잡히게 되는데,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크게 뭐 부담될 건 없을 것 같아요. FOMC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뭐 금리 동결로 얘기가 나올 거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부분은 없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관세가 될 것 같아 보이죠. 이번 주에 EU와의 협상, 중국과의 협상, 우리나라, 뭐 인도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인도도 굉장히 좀 호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볼까요?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더니 6.4조 원이 터졌대요. 뭐 어디서 터졌느냐? 카지노요. 자,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GKL, 그 다음에 드림타워, 이렇게 그 세 가지인데,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 카지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은 파라다이스 그냥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GKL, 그 다음에 롯데 관광개발이죠. 드림타워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작년도 2분기에 3조 원 정도 드롭액이었는데 이번 2분기에는 3조 4천억이 드롭액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베팅액만 무려 6.4조 원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2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드롭액이 뭐냐면 카지노에 가서 그냥 뿌린 돈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이유가 뭐냐 했더니 중국인들이 이제 많이 떨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도박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도박을 좋아합니다만 중국도 도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긴 뭐 도박은 서양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 도박은 네 아드레날린이 크게 네 그 뭐 도파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크게 분비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도박 중독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도박하시면 안 됩니다. 중독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외국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카지노에서 쓰고 간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 뭐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돈을 벌어들인다라면 주가가 올라야 되겠죠.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네,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강원랜드,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종목이기도 했었고 수익이 나서 이제 차익 매도가 들어가기도 했는데 저는 매도를 쳤죠. 네, 저는 매도를 쳤는데 조정이 나오면은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해서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주가 많이 올랐네, 사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일시적인 상승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주가가 오히려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진행됐다라는 거고 일본도 많이 왔네요. 그래서 중국인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서 중국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돈이 많은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많이 쓰고 가면 좋긴 좋은데 이게 도박적으로 가는 거라서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어쨌든 중국 방문객 수가 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쓰레기나 좀 안 버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오는 건 좋은데 쓰레기 버리고 막 어지럽게 하고 막 무질서하고 막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는 네, 제주도 어디 길거리였죠. 길거리에서 이제 네 대변을 보는 그런 것들 나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걔들 왜 그러는 걸까요? 네, 그럴 거면 오지 않는 게 낫습니다. 오지 않는 게 나은데 그래도 뭐 네, 지금은 경기를 좀 살리는데 도움이 좀 되니까 네 오면 되겠네요. 네, 아무튼 그런 식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일단은 K-팝이라든지 K-문화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이제 컨텐츠 있죠? 이런 쪽도 기대감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게임즈들 이런 것들 움직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행 수요 그리고 이제 카지노 이런 쪽으로 수혜를 보게 됩니다. 중국과의 이런 그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의 도움이 좀 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흐름은 좋은 상태에서 실적이 좋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약간 시장에 먼저 주가에 선반영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뭐 여전히 흐름들은 근데 강원랜드는 좀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좀 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기는 있는데 뭐 일단 네 흐름이 꺾이는 모양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해 보고 결정들을 좀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외국인 관광객들을 통해서 이런 뭔가 실적적인 측면들이 좋아지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괜찮은 소식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부분들은 따로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요런 뉴스도 하나 있었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 자,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 특화된 법 제정이 국내 처음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일단 미국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도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려왔죠. 네,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도 통화 주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미국이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 세계에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우리는 통화 주권 뺏기는 겁니다.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네, 원화 결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괜히 뭐 그 환전 수수료 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네 통화로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 버리게 되기 때문에 되어 있는 국가와 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 IT 강국이다, 뭐 인터넷 강국이다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인터넷 순위도 밀리는 거 아시죠? 네, 우리나라가 원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국가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5등 정도 하나요? 5등, 6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IT 강국이란 말, 네, 쉽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도 빠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지만, 네, 실제로는 그런 정도까지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빠르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 스테이블 코인, 물론 이제 이 법안을 발의를 시켜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뭐 업자를 선정하고 거래소랑 연결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미국, 네, 특히 미국이 이 부분을 먼저 치고 나가게 되면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어를 좀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시스템 모두 구축이 돼서 완전 퍼지기 전에 우리도 해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빠르게 법안을 네, 발휘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국내 원화 결제의 그 통화 주권을 지킬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을 거예요. 초반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그런 관련 종목군들 그동안 주가 좀 많이 내렸는데 반등 좀 나오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또는 이제 다날 뭐 이런 결제 시스템들 이런 것들 종목 진단 참고해 보시면 네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주게 되면 그래도 네 뭔가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이 됐든 뭐 덩어리적인 움직임이 됐든 간에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요소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이제 네 조금씩 움직여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그쪽 덩어리 뭐 덩어리 별거 없어요.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그냥 그렇게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네이버하고 카카오페이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은 뭐 다날이든 KCP든 이런 종목도 있겠죠. 그 다음에 거래소 쪽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쪽은 이제 상장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 또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거래소가 직접 상장되어 있지는 않죠. 네, 그 다음에 시스템 쪽 그 보안 관련한 종목들도 당연히 움직일 텐데 그쪽은 아직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보안 관련한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은 좀 천천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번 주 증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뉴스도 있는데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변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관세. 이제 이번 주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이 관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25일 날 예정되어 있던 게 이제 취소가 되면서 무산이 됐고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진행이 될 건데 당장 이제 오늘이라도 뭐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조금 이제 지나서 29일이나 30일 요 기간 중에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보이죠. 일단 뭐 이야기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잘 모르죠. 자, 중요한 거는 일본이 지금 워낙 세게 네, 협상을 해버려 가지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줘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미국한테 많이 퍼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한테. 자, 일본 봐라 이렇게 해줬지. 그래서 우리가 관세 많이 낮춰줬잖아. 너희들도 각오해야 될걸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서 뜸들이고 있죠. 네, 한국은 좀 조급해졌잖아요. 왜냐면 자동차 관세를 이렇게 낮춰버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가 일본하고 경쟁하고 있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죠. 가격에서 15%면 꽤 큰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거라서 기대감 반, 우려감 반 이렇게 있기 때문에 들쭉날쭉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법. 네, 이 세제 개편안인데, 상법이 아니라 세제죠, 세제. 세제 개편안. 요 부분이 이제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흐름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이게 10억은 사실 좀 이거는 아니지 않냐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50억도 사실은 애매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50억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뭐 부자라고 부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금융자산이 50억이고 주식이 50억, 한 종목이 5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 그냥 웬만한 재력을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10억 원 정도는 진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세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요거를 조금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네 계속 밀고 나가죠. 지난번에도 계속 이걸 밀고 나갔었죠. 그래서 이번에 네 50억으로 좀 늘려준 게 그때 그 지난 정부에서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요거 같은 부분들은 일단 뭐 100억까지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한다는 것은 웬만해서는 안 되죠. 그죠? 요거는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네, 정부가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거는 좀 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잘하는 것도 하나 있네요. 그죠? 배당소득을 분리해서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될 것이냐면 고배당주들 있죠? 네, 그쪽에게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정도 이제 글쎄요. 근데 이제 분리과세를 주고 대주주를 10억으로 낮춘다? 자, 요것도 좀 애매합니다. 네, 10억으로 낮추게 되면 연말에 매도 폭탄 나와요.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네, 준비해야 되고 아마 연말까지 질질 끌면서 뭐 한다 안 한다 유예한다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죠. 워낙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반발할 수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반발이 거세면 네 유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초안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안 되면은 좀 네 이거는 네 조금 욕을 먹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이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10억 원은, 네, 요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한 종목에 10억씩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네. 그래서가 아니라,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아니지 않나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법인세 인상은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법인세를 또 인상하는 부분도 좀 있나 보죠? 네, 법인세 인상. 야, 이 세금을 어떤 식으로 얻어들일 것인가.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자꾸 외국으로 나가려고 할 텐데요. 뭐, 알아서 잘 하겠지만, 조금 애매한, 네, 그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잘 생각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FOMC. 예, 이 마지막에 FOMC네요. 이 FOMC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조금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세제 개편, 외부적으로는 관세 협상 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당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쵸? 당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식이고요.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 자, 근데 은행주 쪽에 약간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네, 뭐냐? 대통령이 이자놀이에 매달리지 말라라면서 이제 이 금융주들에게, 금융기업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이쪽 사람 말 들으면 이쪽이 맞고 저쪽 사람 말 보면 저쪽이 맞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대출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이자 예금 금리만 낮춰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큰 문제겠죠. 항상 예대 마진. 우리나라는 네, 투자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돈놀이하는 업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이 예대 마진을 먹고 살아서 항상 예금 금리는 먼저 낮추고 대출 금리는 천천히 낮추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예대 마진을 크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 자, 대출 금리 올리지 마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금 금리를 낮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자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지금 이 대통령이 뭐라고 한 거냐면 그런 식의 이자놀이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말고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투자를 통해서 그 기업이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돈을 벌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은행이 투자은행이 아닙니다. 그냥 돈놀이만 계속해서 왜 돈놀이만 해도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리스크를 짊어지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은 은행이 뭐 이런 예금이나 이런 그 예대마진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비율보다도 이제 투자를 통해서 덩치를 불려나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IB라고 하잖아요. 투자은행.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도 좀 가야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런 거는 기업들한테 강제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하기 싫다면 못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것들도 사실 정부가 나서야 되나 싶기도 한데 나서서 이제 이율 조정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한 예대 마진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터치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게 맞을런지는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돼버리게 된다면 은행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시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은행주들에게는 조금 악재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자, 그 다음에 뭐 조방원이 더 잘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제 또 두고 봐야 되긴 하겠는데 일단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요. 경계심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우려감도 있지만 아주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은 조금 여유 가지고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요. 자,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방송이 진행됩니다. 9시 무방에서 또 남은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이따가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